일수가 데려간 곳을 보고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마루는 삭아서 발을 디디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귀신도 도망갈 법한 폐가였지요. 당황한 순이가 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허, 그런데 일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구나. 순이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대관절, 하고만은 집 놔두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좋다고 하는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일수라 불리는 선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나 선비라 해도 양반 나리처럼 갓쓰고 도포 두르고 위세 부리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갓은 쓰긴 썼는데 챙이 반쯤 뜯겨 나갔고 두루마기는 어찌나 기운대가 많은지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도 안 갈 지경이었지요. 발에 신은 집시는 앞코가 달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 하면 열이면 열, 거지선비라고 비아냥거리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이 일수라는 선비에게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엔 그냥 마당이고 그냥 집이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좋은 기운이 모이는 터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보이고 흉한 기운이 도사리는 터는 시커먼 안개가 낮게 깔려 보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지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고 탐욕과 도끼로 가득 찬 사람한테서는 탁하고 끈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런 눈을 가졌으니 세상을 사는 것이 오죽 피곤했겠습니까? 아무데나 벼슬자리 얻어 눌러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높은 양반댁 찾아가면 시커먼 도끼가 안마당까지 가득한 게 보이는데 어찌 그 앞에서 나으리 댁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하고 굽신거리겠습니까? 결국 일수는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조선 팔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밥은 굶어도 눈은 속일 수 없으니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택한 것이었지요. 그날도 일수는 보따리 하나 등에 지고 어느 고을 어귀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라 단풍이 불타오르는데 배는 고프고 발은 아프고 오늘 밤 묵을 곳이나 있을까 걱정하며 걷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길 한켠에 번듯한 기와집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청기와를 얹었고 소슬대문 앞에 돌짐승이 양쪽으로 버티고 섰으며 담장은 어른 두 길이 좋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집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최씨 부인댁이라오.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곳간이 넘쳐서 쥐도 배불러 눕는다 하더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일수 눈에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일수는 그 집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 전체를 시커먼 안개가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손을 뻗는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원귀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더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심상치 않았지요. 이 땅은 오래전부터 억울한 이들의 한이 쌓이고 쌓인 흉지였습니다. 그 위에 화려한 집을 떡하니 지었으니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수가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주인은 모르고 있겠지.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저 터가 결국 주인을 잡아먹을 텐데. 마침 목이 말랐던 일수가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시료량으로 반쯤 열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당탕,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일수가 마당 안을 들여다보니 흰 소복을 입은 처녀 하나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처녀 주변에는 청자 항아리 하나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헐렁한 하얀 소복은 여기저기 흙이 묻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처녀 꼴을 보자니 한마디로 꽤 딱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딱한 일이 곧 벌어졌습니다.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퉁퉁한 몸에 번들번들한 비단옷을 두르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은 여인이 성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댁 안주인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깨진 항아리를 보는 순간 그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재수없는 칠뜨기가 또 귀한 걸 깼어. 저 흉측한 것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온갖 재수 없는 일만 생기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형 끌어내어 회초리 들어라. 하인들이 눈 오는 날 닭 잡아먹은 표정으로 나와서 처녀를 끌어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버들가지로 된 회초리가 날아들기 시작했지요. 처녀는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꼭 깨물며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넘어지는 그 순간을 일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집 안에 도사리고 있던 검은 안개, 즉 살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 최 씨 부인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는데 처녀의 하얀 소복 자락이 펄럭이는 찰나에 그 살기가 마치 벽에 부딪히듯 소복에 튕겨나가 산산이 흩어진 겁니다. 청자 항아리가 깨진 것은 그 여파였지요. 처녀는 자신이 쓰러지면서 최 씨 부인에게 날아오던 흉한 기운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일수는 숨을 꼴딱 삼켰습니다. 세상에, 저 처녀가 알고 하는 것인가, 모르고 하는 것인가. 처녀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은은하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도 보기 드문 그런 빛이었습니다. 일수는 조용히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 처녀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나이는 20을 간 넘겼는데 이 댁에서 부엌일을 하는 처녀였지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 댁에 들어와 밥값하며 살아온 신세였습니다. 늘 헐렁한 하얀 소복만 걸쳤는데 비단은커녕 무명 새 옷 한 벌 해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처녀가 하도 자주 넘어지고 하도 자주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독대에서 넘어져 간장 항아리를 깬 것은 예산일이고 밥상을 나르다 우물가 돌뿌리에 걸려 국그릇을 엎은 것, 빨래를 걷다 마당에 주저앉으며 빨래통을 뒤엎은 것, 이 댁에서 이 처녀 때문에 깨진 그릇과 항아리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 처녀를 칠뜨기라 부르는 것이었지요. 재수 없는 계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다 주는 몹쓸 존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일수가 최 씨 부인 앞에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낡은 갓을 쓰고 해진 두루마기를 걸친 떠돌이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당신은? 일수가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이 지금 큰 재앙을 품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헛소리 말고 어서 썩 꺼지시오. 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이 집 동쪽 담장 아래 우물에서 두꺼비 3마리가 나와 서쪽으로 건너갔을 것이오. 그 말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열흘 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이 떠돌이 선비가 어찌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어찌 알았소? 일수가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처녀를 보시오. 울타리 옆에서 무릎 상처를 닦고 있는 순이었습니다. 저 처녀가 이 댁에 들어온 날짜를 기억하시오? 4, 5년 전이지. 그게 어쩌란 거요? 일수가 말했습니다. 저 처녀가 들어온 날부터 이 댁에 큰 재앙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오. 저 처녀가 제 몸을 던져 맞고 있었기 때문이오. 최 씨 부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 재수없는 칠뜨기가 재앙을 막는다고요? 전현 때문에 내 귀한 항아리가 몇 개나 깨진 줄 아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쁜 기운을 거두어 가겠소. 그 대신 저 소복 입은 처녀를 저한테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손을 탁 쳤습니다. 나쁜 기운을 거두어 가겠다는 말이 솔깃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칠뜨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 쓸모없는 계집 때문에 깨진 항아리 값도 못하는 것을 데려가겠다니 잘 됐소. 당장 데려가시오. 그렇게 해서 순이는 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최 씨 부인 댁에서 쫓기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수가 순이 앞에 섰습니다. 나와 같이 가겠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불운을 옮기는 재수 없는 계집이옵니다. 저를 두고 떠나십시오. 일수는 빙그레 웃으며 순이의 하얀 소복 소매를 가볍게 털어주었습니다. 이 소복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순이가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먼지옵니다. 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막아낸 것들의 흔적이오. 당신은 지금껏 자신도 모르게 남의 재앙을 제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왔소. 이제 그럴 필요 없소.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 재수 없는 칠뜨기가 아니라는 말.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순이는 꾹 참았습니다. 일수가 데려간 곳을 보고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외곽 고갯길 아래 낡은 폐가였는데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마루는 삭아서 발을 디디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우물은 오래전에 말랐는지 두레박이 썩어 있었지요. 순이가 이 꼴을 한번 쭉 둘러보고 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허, 그런데 일수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는 겁니다. 좋구나. 순이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무엇이 좋다는 것이옵니까? 기운이 막소. 가난할지언정 이 터는 오래전부터 맑은 기운이 고여있던 곳이오. 여기서는 당신이 억지로 남의 애군을 막느라 몸을 다칠 필요가 없소. 편히 쉬시오. 편히 쉬어도 된다. 그 말이 순이의 가슴 어딘가를 쿡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폐가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수는 날마다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팔아 쌀을 샀고 지나는 사람 집터를 봐주는 일로 엽전 몇잎을 모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순이가 빗자루에 채인 돌멩이를 파내보니 그 아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녹슨 동전이 가득했는데 빗자루로 닦아보니 은빛이 났습니다. 일수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터에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것이오.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가 뒷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하게 생긴 풀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뿌리가 사람처럼 생긴 것이 예사롭지 않다 싶어 가져왔다는 것이었지요. 일수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저기 바위 옆 응달에서요. 잡초인 줄 알았는데 생김새가 이상해서요. 일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이오. 순이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산삼이옵니까? 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기운이 이 산삼을 불러들인 것이오. 맑은 기운이 있는 곳에 맑은 것들이 모여드는 법이오. 한편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솔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라던 최씨 부인 댁에 연달아 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곳간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쌀이 절반이 타버렸고요. 땅속에 묻어두었던 엽전 꾸러미들은 쥐떼가 파먹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머슴은 돈을 훔쳐 달아났고 믿었던 장사는 연달아 실패하여 빚이 불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최 씨 부인 댁이 왜 저러는 것인고, 저 집 재운이 다 했나 보네 그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사라진 뒤 억눌려 있던 그 집의 흉한 기운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칠뜨기 처녀가 오히려 그 집의 마지막 방패막이었던 것이지요. 달이 바뀌고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 댁 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안채 기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연못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하인조차 짐을 쌌습니다. 넓은 빈방에 홀로 남은 최 씨 부인의 꼴이 솔직히 참 딱해 보였습니다. 비단옷 대신 무명 저고리를 입었고 금비녀 대신 나무 비녀를 꽂았으니까요. 그런데 최 씨 부인이 내린 결론이 가관이었습니다. 저 칠뜨기 계집이 이 집 재물복을 훔쳐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 계집이 나간 뒤 이 집이 왜 이러겠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것이 훨씬 쉬운 법이지요. 최 씨 부인은 마을 왈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저 요망한 계집한테 가서 내 보부를 찾아오겠다. 왈패 5을 이끌고 일수 폐가를 향해 씩씩거리며 걸어가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이 뭐랄까요. 하도 당당해서 오히려 측은했습니다. 왈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살인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장 나와라. 저 요망한 계집이 어딨냐? 그런데 마당 안으로 들어서던 왈패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폐가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붕의 구멍은 새 이형으로 덮여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 대신 텃밭이 일궈져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새 두레박이 달려 있었고 마루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도는 집이었습니다. 허나 왈패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라. 안채 문이 열리며 순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 댁에서 늘 어깨를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주눅든 계집이 눈을 부라리는 게야. 왈패 하나가 순이를 향해 성큼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일수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을 쿵 밟았습니다. 발 한 번 구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빛이 순이의 하얀 소복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소복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냥 하얀 소복이었는데 일수 눈에는 소복 전체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탐욕에 이끌려 따라온 어두운 기운들이 그 빛에 부딪혀 튕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왈패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가 쓰러지며 왈패 하나의 발에 걸렸습니다. 우물 두레박이 저절로 흔들리며 물이 튀었습니다. 왈패들이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또 다른 왈패가 발을 헛디디며 제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혼비백산한 왈패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지요.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발바닥이 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아물거리더니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행한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의 땅을 속여 빼앗은 일, 가난한 사람 집을 드러낸 일, 하인들을 모질게 다룬 일,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순이를 평생 칠뜨기라 부르며 구박한 일.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자. 어서. 왈패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났습니다. 최 씨 부인도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달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것도 있고 체면이 어떻다는 것도 있고 그냥 달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하도 황망해서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일수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소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순이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순이는 단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나르다 떨어뜨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일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애군을 막느라 제 몸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렇소.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이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최 씨 부인 댁에 있을 때는 늘 어딘가 흙빛이 감돌고 핏기가 없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이 맑게 빛났습니다. 어깨는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았고 걸음걸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남의 재앙을 몸으로 받아내느라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야, 저 처녀가 칠뜨기 맞나? 어찌 저렇게 달라졌을꼬? 아니, 원래 저렇게 고운 처녀였던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텃밭을 일구다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파보니 녹슨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두꺼비 모양의 황금빛 조각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옛날 동전들이 가득 깔려 있었지요. 일수가 황금 두꺼비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가난한 이웃 댁집이 1년을 살 수 있는 것이오. 순이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1년이옵니까? 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와야만 이런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오. 이 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오. 일수와 순이는 그날 밤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삼을 팔아 얻은 것, 땅에서 나온 옛날 동전들, 그리고 금 두꺼비까지. 어느새 이 작은 폐가 살림에 마을 어느 집 못지않은 재물이 쌓였습니다. 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다 이 터의 기운이 준 것이오. 우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것이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누어야겠지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쌀을 두고 오기도 했고, 땔감을 쌓아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소못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무명천을 사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일수와 순이의 이름이 고을 안에서 조용히 퍼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수가 말했습니다. 저 집 터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겠소? 순이가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 댁 말씀이십니까? 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에 몰린 최 씨 부인이 그 집을 팔려 한다 들었소. 저 흉지를 이대로 두면 다음 주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사서 바꾸어 놓읍시다.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일수가 말했습니다. 저기에 서당을 짓겠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쪽에는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소. 나쁜 기운이 깃든 터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운이 바뀌는 법이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빚에 몰려 내놓은 집터를 일수가 사들였습니다. 안채는 서당이 되었습니다. 넓은 마루에 책상이 놓였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생겼습니다. 곳간은 빈민 구제소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아픈 사람이 오면 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넘쳤습니다. 일수의 눈에는 시커먼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흉지였던 그 터가 고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 씨 부인은 어찌 되었냐고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고을 밖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최 씨 부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 앞을 지나다 글 배우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집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최 씨 부인의 눈가에 이상한 것이 맺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저것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제야 느껴진 것이었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수와 순이의 이야기는 고을의 훈훈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한 곳에 숨어 있으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해악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 짊어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 짓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